네. 저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만지는 걸 알면 이 사람이 실험을 망치려고 하나 뭐 그러겠죠? 그죠? 지금 보시고 계신 이곳은 암세포를 배양해서 그 세포 속 DNA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랩실입니다. 지금 여기 덩어리로 자라는 것들이 세포들이, 근데 이건 이제 덩어리로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3차원으로 자라는 세포 배양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오르가노이드 컬처라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걸로 지금 위암, 지금 세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진 암세포들이 기존의 건강한 세포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세포 속 DNA는 어떻게 다른지, 핵형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여러 측면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매우 강력한 생물학적 방법론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포 속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인 DNA와 돌연변이의 관계, 그리고 암세포 속 DNA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과학후기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 소속해 계시고 카이스트에서 암 유전체학에 관한 연구를 이행하고 계신 주영석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세포를 줬을 때 이게 암세포인가 정상세포인가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보통 이런 거를 옛날부터 많이 한 거는 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했죠. 모양이요?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병리과 선생님들이에요. 의사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수술한 그 조직에 암세포가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세포가 생긴 모양으로 구분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완전히 세포 하나나 두 개를 줬을 때 그럼 이게 정상세포야? 암세포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섭게 생겼나 아니면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나 완전히 극단이 있지만 어느 가운데에서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긴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형태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완전하게 암세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법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옛날 한 1980년대부터 사람들이 알아낸 게 암세포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하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DNA의 돌연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암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돌연변이가 많다. 심지어 돌연변이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포의 돌연변이를 통해 등장하는 우리 몸을 좀먹어가는 해악의 존재 암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암세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더 험악하게 그려놓은 거고. 그래요? 암세포는 uncontrolled cellular prolif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제어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제어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제 몸에 일단 기본적으로 60조개라고 하지 않나요? 그 세포들이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세포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분열을 하면 이 세포는 막 분열하니까 자기 후손을 많이 만드니까 좋은 거지만 이것들이 다른 단계에 전이 돼서 항상성을 깨니까 이제 그 개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82년에 알아낸 거는 굉장히 옛날 논문이죠. 37년 논문이니까 네이처에 실린 HRAS라는 진이 있어요. HRAS라는 유전자에 원래는 정상적인 세포에는 GGC, 글라이신을 만드는 건데 돌연변이가 하나 일어나면 GTC, G가 T로 이제 바뀐 거죠.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바뀌면서 암이 된다. 을 밝혀냈고 반대로 정상세포라도 GGC를 GTC로 바꿔주면 암이 된다. 그거를 이제 처음 1982년에 이제 알아냈어요. 그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제 확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DNA가 바뀌면 RNA가 바뀌게 되고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암이 생긴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던 건데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세포 속에 존재하는 특정한 유전 정보, 이를테면 HRAS와 같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외부 또는 내부의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무분별하게 복제시켜
다른 조직이나 장기들의 기능과 항상성에 치명적인 유해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돌연 유전 정보가 변이되는 현상, 돌연 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생물학에서는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 그 유형과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한두 개 정도의 염기 단위로 변화가 일어나는 크기가 작은 점 돌연 변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색체와 같이 큰 덩어리가 바뀌는 염색체 구조 변이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바 있는 H라스 유전자의 경우에도 우리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그 중 하나에서 H라스 유전자의 GGC 염기서열 중 가운데 G의 정보가 돌연 T로 바뀌게 되면서 원래 글라이신 대신 발린을 이용하도록 생명 정보가 바뀐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점 돌연 변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구조 변이는 한두 개의 염기 단위가 아니라 작게는 수천 개의 염기의 덩어리, 크게는 염색체 단위의 수억 개의 염기 크기의 커다란 DNA 묶음 덩어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현상입니다. 큰 DNA 뭉치가 없어져 버리는 결실, 영문명으로는 델리션. 이건 델리트의 명사형 같은 느낌이니 지워졌다는 의미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DNA 뭉치의 특정 부분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중복. 이것의 영문명으로는 duplication. 똑같은 게 또 생겼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DNA 뭉치의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거꾸로 붙어버리는 역위, 영어로는 inversion, 뒤집혀졌다는 것을 어감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선 경우처럼 떨어진 DNA 뭉치가 애꿎은 다른 DNA 뭉치에 가서 붙어버리는 전좌. 전좌하면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역시 이것이 영어로는 translocation. 원래 locate, 즉 있어야 할 것이 trans, 바뀌었다는 것을 어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A 뭉치가 바뀌게 되면 세포 내 유전자의 발현이 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앞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돌연 변이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기전으로 돌연 변이는 세포의 실수에 의해 아주 자연스럽게 노화와 함께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는 항상 2배로 복제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복제되는 DNA의 정보가 100% 정확하게 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포도 결국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나노머신이고, 머신의 결함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곤 하니 말이죠. 또 하나의 기전으로는 인체 외부에서 유래한 발암물질이나 발암 원인에 우리의 세포가 노출되어 돌연 변이가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잘 알려진 발암물질들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알려진 돌연 변이 기전도 있어요. 담배. 네, 우리 흡연을 하면 그 물질이 폐세포의 DNA에 달라붙어요. 담배 안에는 벤조파이렌이라는 게 있어요. 벤조파이렌이라는 물질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자외선도 그래요. 자외선, 네, 자외선은 네. 방사선은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잖아요. 그죠? 네. 그건 DNA를 부셔버리는데, 자외선은 그거보다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부수지는 않고 뉴클레오사이드 2개를 붙여버려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상당수는 많이 고쳐지죠, 우리 몸속에서. 네. 그걸 수선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수선 기전이 100%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돌연 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돌연 변이를 일으키다 보면 어느샌가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전체 돌연 변이가 일어난 세포들이 암으로 바뀌는 원인에 대해 순수하게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와 같은 변이의 양적 변화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상세포도 또 돌연 변이가 많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눈은 항상 자외선을 받고 있잖아요. 네. 항상은 아니죠. 밖에 있으면 거의. 눈에는 돌연 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각막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보다도 더 많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걔네가 암세포가 아니지? 아직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돌연 변이가 생기고 돌연 변이 일부분이 그 안에 세포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네. 암세포를 변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건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네. 그럼 돌연 변이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돌연 변이가 많이 누적된 것이 암세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무슨 수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에 네네. 그 DNA로부터 이제 DNA의 ACGT 서열을 분석을 해요. 네. 지난 15년, 20년 전에는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1990년 초에 시작해서 네. 2003년에 끝났는데 전 세계 6개 국가가 같이 연구를 했고 결국은 한 사람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거의 10몇 년의 시간을 쓴 거예요. 돈은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1조 원이요? 네. 최근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와 비슷한 데이터를 얻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한 3일? 3일이요? 네. 3일 정도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방법적인 게 바뀐 거예요? 네,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그래서 초고속 유전체 기술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빨라졌죠. 엄청난 이제 변화예요. 그 데이터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석하는데 이제 큰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 컴퓨터로 아무튼 분석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은 뭐 1, 2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보통은 뭐 한 달, 2달이면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분석을 한다는 게 네. 그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네. DNA 염기서열의 전체를 전부 다 그렇죠. 뽑아낸다는 뜻인가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결국은 암이 돌연변이에 생기는 거니까 네. 돌연변이를 막으면 암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돌연변이를 막으려면 돌연변이가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가, 네. 언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아주 질병을 직접적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돌연변이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부터 겨우 15년. 현대과학은 이제 동일한 분석을 고작 3일 만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암세포의 DNA 정보를 읽고 분석해냄으로써 앞서 이야기되었던 문제들, 즉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언젠가는 이 모든 기작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의료에 응용하여 암 정복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발돋움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리학과 생명과학의 지식체계에서는 단순히 암세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센트럴 도그마, 즉 DNA 사슬이 파괴되어서 원하지 않는 단백질들이 합성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나누는 기준들에 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들으면서 정확하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군집으로 있을 때 이미지로서 분명하게 이건 암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개별의 세포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어떤 세포가 암인지 또 어떤 세포가 정상세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준거를 확립하는 데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 연구가 계속된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암으로부터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촬영에 협조해주신 카이스트의 주영석 교수님과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많은 시청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직접적인 성장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서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모두는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분석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다른가? 다른 게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없는 걸 찾는 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게 달라지면 어떤 모습이 달라질 것인가, 그걸 아주 암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이 생기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반대로 그 유전자의 기능을 다시 되돌려주면 암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 그 유전자의 기능이 잘못된 걸 이용해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가, 돌연변이는 왜 생기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죠. 네.